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디지털 마케팅학과의 서진수 교수입니다. 우리 요즘 아마 우리 학우님들께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생성형 AI 같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과 생성형 AI 이게 이제 주로 요즘 급격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공지능과 생성형 AI가 제대로 힘을 내려면 어떤 부분이 먼저 돼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학습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없으면,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인공지능, 생성형 AI 힘을 못 쓰게 되죠. 그래서 현재 많은 회사들이 특히 인공지능과 생성형 AI 같은 이런 아이템으로 무언가를 하는 수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빅데이터 능력을,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격증이나 포트폴리오나 이런 내용들을 보시는데, 오늘 저와 함께 빅데이터 관련된 자격증, 그 자격증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빅데이터 관련된 자격증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격증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아래 네모칸에 알맞은 명령을 쓰세요. 아마도 R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써보신 분들 혹시 계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내용이 뭐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화살표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이 R이라는 프로그램이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파이썬도 많이 쓰죠. 근데 파이썬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파이썬은 어디에 속하느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언어에 속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은 개발하는 기능과 분석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개발에도 쓰고 분석에도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R이라는 프로그램은 알파벳 R 한 글자예요. R이라는 프로그램은 데이터 분석이 거의 주된 목적이에요. 이 R 프로그램 만드신 분들이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에 있는 통계학과 교수님들이세요. 전공이 통계이신 교수님들이 통계 분석을 기존에 하다가 뭐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기능도 없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거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든 기능들이에요. 자, 만드신 분들이 통계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도 통계 분석 내용들이 아주 충실하게 잘 들어가 있죠. 다만 부족한 거는 이제 파이썬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은 이런 게 있는데 R은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능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개발 기능, 분석 기능 이렇게 따지면 분석 기능만 R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파이썬하고는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이제 생긴 모양이나 명령어도 조금 달라요. 생긴 모양이나 명령어도 다른데, R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는 R 프로그램이 훨씬 더 쓰기 쉽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파이썬이 기능이 많은 만큼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은 이제 R 프로그램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콘솔이라고 하는 그런 이 화면인데, 그 화면에 지금 첫 번째 줄에 드링크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 하이픈에서 화살표 같은 거 있죠. 자, 이쪽, 이게 의미가 뭐냐면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이퀄 기호를 많이 써요. 변수의 왼쪽에 있는 건 변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변수에 할당할 데이터인데, 자,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에 할당해라 라고 할 때 보통 변수 이름 쓰고 이퀄 기호를 많이 쓰죠. 근데 R 프로그램은 조금 독특한 게 이퀄 기호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부등호 표시, 하이픈 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 모양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아래 좀 독특한 특징인데, 의미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에 넣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곳에 알맞은 명령어를 쓰세요라고 이렇게 네모칸에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드링크하고 변수 이름을 쳐보니까 변수 드링크라는 변수에 콜라, 사이다, 환타, 뭐 핫식스, 몬스터 이런 여러 건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똑같은데 변수는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밥 먹을 때 그릇에 담아서 먹는 것처럼 파이썬이나 R에게 데이터를 줄 때 변수, 그러니까 그릇에 담아서 얘네들한테 데이터를 줍니다. 이거는 자바도 엑셀도 C도 다 똑같아요. 변수에 담아서 데이터를 주는데 그래서 변수는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요 하나의 그릇에 데이터를 몇 건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느냐, 요게 문제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변수는 하나의 변수에 데이터를 하나만 담을 수 있어요. 이게 일반 변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있는데요. 예를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집에 밥그릇이 있는데 자, 밥그릇에 밥만 담아야지 밥그릇에 밥 담고 거기에 국도 추가로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섞여버리죠. 무슨 얘기냐? 데이터가 섞여서 손상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그릇, 밥그릇에는 밥만 담고요. 국그릇에는 국만 담는 거예요. 짜장면 그릇에는 짜장면 담고 짬뽕 그릇에는 짬뽕만 담는 거예요. 원래 이게 기본 변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수에는 데이터가 하나만 담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제가 R이나 파이썬에게 데이터 1000건을 주고 통계를 좀 내야 돼요. 근데 이럴 때 데이터 1000개를 R이나 파이썬에게 주려면 변수에 담아서 줘야 되는데 변수 하나에 데이터가 하나밖에 안 담긴다면 데이터 1000건을 줘야 되면 변수 1000개 만들어야 되죠. 변수 1000개 만들면 진짜 속에서 천불나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아주 특별한 그릇들이 보통 한 5가지 정도를 제공을 해줘요. 이거는 자바든 파이썬이든 R이든 다 똑같습니다. 자, 하나의 그릇에 칸막이 쫙 쳐가지고 여러 건을 섞이지 않게 한꺼번에 담는 거 있죠. 여름에 냉장고에 얼음 얼려 먹죠. 그때 얼음 얼리는 그 그릇을 보면 작은 칸막이들 쫙 쳐서 이게 물 부어 놓으면 얼음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의 그릇인데 칸막이 쫙 쳐가지고 여러 건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특별한 그릇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제일 기본이면서 많이 쓰는 첫 번째는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벡터. 벡터는 뭐냐면 여러 건의 데이터를 한 줄로 쭉 세우는 거예요. 한 줄로. 중요한 건 여러 건을 한 줄로 세워서 포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배고플 때 김밥 있죠. 김밥일 때 이게 긴 김밥 있잖아요. 긴 김밥. 요거 그냥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게 자르죠. 한 입에 싹 들어가기 좋게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거 한 줄로 쭉 잘라가지고 접시 위에 딱 놓으면 한 줄로 여러 조각을 한 줄로 딱 놔놓으면 걔를 벡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여러 건의 데이터가 있는데 줄줄이 비엔나 같은 거 있죠. 한 줄로 쭉 연결돼 있는 거. 기차 있죠. 한 줄로 쭉 연결. 이게 가로든 세로든 상관없이 한 줄로 쭉 연결돼 있는 그거를 벡터라고 부릅니다. 벡터.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콜라, 사이다, 환타, 핫식스, 몬스터 5가지 데이터를 드링크라는 변수에 한 번에 넣고 싶다는 거예요. 요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요때 벡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벡터로 만들어 놓고 짠 하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벡터로 어떻게 만드느냐. R에서 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C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C. 지금 보기에 1번하고 3번이 C가 들어있죠. 저 C는 뭐냐면 괄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벡터로 만들어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concatenate라는 연산자예요. 그 영어 단어 있죠? 뭐 연결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거의 약자인데 C 해가지고 괄호 안에 내가 한꺼번에 담을 데이터를 쭉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괄호 안에 내용을 쓸 때 이때 숫자일 때는 숫자 그대로 쓰면 되지만 글자일 때는 반드시 글자를 헛다운표나 쌍따옴표를 이렇게 감싸서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 들어가 있는 건 1번과 3번인데 자 2번과 4번은 C가 안 들어있죠. 그래서 탈락이에요. 1번과 3번인데
자, 안에 글자가 들어있잖아요. 괄호 안에, 그죠? 그래서 각 글자 헛다운표나 쌍따옴표를 이렇게 감싸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벡터의 개념을 알고 벡터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아주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파이썬에서 만들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써요. 벡터라는 거는 똑같이 쓰는데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R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C 해가지고 여러 건을 괄호 안에 쓰는데, 괄호 안에 숫자를 쓸 때는 숫자만 쓰면 되고 글자를 쓸 때는 꼭 헛다운표나 쌍따옴표로 감싸야 되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벡터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2번 문제. 자, 다음 중 R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제 R 프로그램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R 프로그램은 오픈 소스예요. 오픈 소스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뭐 오픈 소스라고 전부 다 무료 이런 건 아니지만 오픈 소스의 대부분들은 무료죠. 아주 뭐 작은 규칙들, 이런 철칙들이 조금 몇 가지 있지만, 라이선스라고 하죠. 그런 게 몇 가지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요 R 프로그램도 무료입니다. 오픈 소스이고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그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SPSS나 세스, 뭐 공대에서 매틀랩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공하는 통계 분석하는 기능들 R 프로그램에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제가 100% 다 있습니다 라고 얘기는 잘 못 드리는 게, 제가 뭐 SPSS를 100% 다 써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통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함수들이나 뭐 이런 것들 완전 다 들어가 있고요. 추가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SPSS나 세스, 뭐 이런 매틀랩 이런 데서 못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텍스트 분석한다든지 동영상이나 이미지 분석한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R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기 2번을 보면 고가의 상용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들이 제공하는 통계 기능들만 제공한다. 요게 틀렸죠. 통계 기능들도 제공한다. 이러면 왔는데 통계 기능들만 제공한다. 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통계 기능도 있고 플러스 걔네들이 없는 다른 기능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R 프로그램을 조금만 배워보시면 아마 굉장히 요긴하게 많이 쓰실 거예요. 자, 이게 살짝 단점인데, 세 번째, 명령어를 쳐야 돼요. 이 R 프로그램이 음성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음성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뭘 하자 이랬을 때 안 되잖아요. 타자를 쳐야 돼요. 타자를 쳐야 되는데 대부분의 명령어들을 전부 다 타이핑을 해서 직접 쳐야 되는 CUI 환경이라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타자를 쳐야 되니까. 그 얘기는 명령어를 다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함수 모르고 명령어 모르면, 예를 들어서 엑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명령어를 몰라도 마우스로 이렇게 쿡쿡 누르다 보면 명령 나오잖아요. 이건가 하고 누르면 돼요. 근데 R은 그게 아니죠. R이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명령어를 다 알고, 특히 가장 힘든 거는 명령어를 알아도 그 안에 들어있는 옵션이 중요합니다. 옵션을 모르면 못 써요. 이게 똑같은 명령어라도 옵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옵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의 로스 이아카라는 교수하고 로버트 클리포드 젠틀맨이라는 교수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은 80년대 한 중반, 1980년대 중후반 요 정도에 시작을 했고요. 1991년도 정도에 이제 아파치 재단에 소스 코드가 기부가 돼서 전 세계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됐죠.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자, 요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죠. 자, 통계 기능들만 있는 건 아니고 통계 말고 다른 기능도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요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자, 3번 문제. 아래 함수 중에서 특정 패턴이나 특정 글자만 추출하는 함수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숫자 데이터도 분석을 하죠. 하지만 글자도 분석하고 날짜도 분석하고 되게 다양하게 분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잔뜩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만 건 데이터가 들어있다 칠게요. 근데 그 100만 건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2024년 데이터만 꺼내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연도의 데이터는 필요 없고 2024년 데이터만 가져와서 뭔가 시계를 분석을 하든지 해보고 싶어요. 또는 신문 기사를 잔뜩 수집을 했어요. 텍스트 데이터죠. 잔뜩 수집을 해서 신문 기사가 한 100만 건 있는데 그 중에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사만 다 골라내고 싶습니다. 자, 이거 사람이 직접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00만 건 신문 기사를 일일이 이렇게 막 해가면서 빅데이터 힘들겠죠. 근데 R 프로그램에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데이터만 가져와라. 이렇게 그 기능이 우리 그 영어 단어 중에 손으로 움켜쥐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잡다, 움켜쥐다. 그게 그랩이죠. 그랩. 근데 여기도 정답은 그랩인데 스펠링은 조금 달라요. 스펠링은 다른데 발음이 똑같아서 그냥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랩이고요. 참고로 2번, 3번, 4번. 자, 2번은 N차, N 캐릭터 저거는 N은 넘버의 약자예요. 그래서 개수 요거의 약자고요. 캐릭터는 글자겠죠. 그래서 N 캐릭터는 이제 어떤 단어나 문장을 딱 넣어주면 요게 몇 글자인가 요걸 찾아내주는 함수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텍스트 분석 같은 거 할 때 필요 없는 단어들 뭐 삭제하고 뭐 다른 단어를 바꾸고 막 이런 작업 많이 하거든요. 그때 요 N차와 N 캐릭터를 진짜 많이 써요. 셀렉트는 그냥 이제 보기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셀렉트는 원래 그 파이썬 같은 데다가 많이 쓰죠. 어떤 걸 뽑아내는 거긴 한데 여기서 SQL이나 이런 데 셀렉트 이런 거 많이 쓰죠. 그죠? 근데 R에서는 저희 직접적으로 쓰진 않고요. 필터는 걸러내는 애입니다. 걸러서 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필터도 나중에 요긴하게 쓰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요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1번. 그랩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아래 네모칸에 알맞은 명령어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드링크에 콜라, 사이다, 환타, 핫식스, 몬스터 이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사이다, 환타, 몬스터만 뽑아내고 싶어요. 지금 5개 들어있잖아요. 5개 들어있는데 그 5개 중에서 사이다는 2번째 거죠. 환타는 3번째 거죠. 몬스터는 5번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R 프로그램한테 야, 너 저기 데이터 5개 있는데 2번째, 3번째, 5번째 데이터만 꺼내와. 요렇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뽑아내는 걸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게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 이러면 데이터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엄청 많은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낼 수 있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싹 다 집어넣어 놓고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골라낼 때 그랩 같은 애를 이용해서 어떤 단어나 키워드 같은 걸 주고 골라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줄 번호를 주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줄, 몇 번째 줄 가져와 또는 몇 번째 줄, 몇 번째 줄 빼고 가져와 이렇게 줄 번호로 뽑아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줄 번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요걸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 건을 뽑아낼 때는 데이터를 뽑아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데이터를 뽑아낼 때는 대괄호 기호를 씁니다. 대괄호 기호. 대괄호 기호를 써서 지금 여기에서도 대괄호 기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괄호 기호를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건이잖아요. 우리 앞에서 여러 건을 할 때는 벡터를 씁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벡터를 씁니다. 그래서 2번, 3번, 그리고 5번을 뽑을 거예요. 벡터 이렇게 연속적으로 뽑을 때 우리가 이제 벡터를 쓰는 거라. 자, C 2번, 3번 돼 있어요. C 2, 3. 2번부터 3번까지 가져와라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안 가져오고 5번 가져오죠. 그렇죠? 그래서 콤마 5.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1번. 자, 보시면은 드링크에서 데이터를 뽑아라 해서 대괄호를 일단 먼저 쳤고요.
그다음에 C2, 3, 2번부터 3번까지 이런 뜻이에요. 2번부터 3번까지 가져오고 그다음에 콤마 5번 가져와라. 그렇죠? C2 땡땡 5 해버리면요. 2, 3, 4, 5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문제 함정이 하나 있는 거죠. 중간에 4번이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뽑고 중간에 건너뛰고 다음 거 뽑고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여기 간단한 문제인데 상당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습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를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자, 5번 문제. 다음 중 특정 조건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함수는 무엇인가? 자, 우리 이전 문제에서 특정 조건을 주고 조건을 뽑아내는 거는 그래프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 조건 말고 요 조건 말고 나머지는 다 삭제해 이렇게 문제를 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조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거. 요 함수가 삭제한다 이러니까 우리가 보통 리무브나 델 이런 함수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삭제하기 때문에 필터 함수를 씁니다. 자, 이런 작업을 하는 함수가 필터 함수예요. 필터 함수. 삭제하는 거. 자, 요 조건 남겨놓고 나머지 삭제하세요. 제거하세요. 우리 에어컨도 필터 있고 정수기도 필터 있죠. 그래서 걸러내는 거잖아요. 걸러내는 거. 그래서 지금 요 문제에서는 정답은 필터예요. 문제는 자, 필터인데 필터가 두 개인데요. 그죠? 필터가 두 개가 있어요. 자, 보기에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리라고 이렇게 함정을 봐놓은 거예요. 필터인데 첫 대문자 필터가 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F가 있어요. 저 두 개 다 있는 함수예요. 대문자 F도 있고요. 소문자 F도 있어요. 근데 역할이 조금 다르고 함수가 조금 달라요. 여기서 얘가 하는 물어보는 필터는 대문자 F로 시작하는 필터 함수입니다. 자, 정답은 2번. 이게 함수 이름은 똑같아도 대문자, 소문자가 달라요. R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우리가 명령어를 칠 때 대문자 명령어하고 소문자 명령어는 다르잖아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명령어 외우실 때 대문자와 소문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필터 뭐 이렇게만 외우시면 나중에 보기를 봤을 때 이게 대문자였나 소문자였나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우실 때 정확하게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대문자 F로 시작하는 필터였습니다. 아마 저 필터 함수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텍스트 분석이나 이런 거 하실 때 필요 없는 단어나 기호나 이런 거 삭제할 때 엄청 많이 쓰실 거예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아래 네모칸에 알맞은 명령어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VC1이라는 변수에는 벡터로 C, 저기 벡터라고 했죠. 벡터로 홍길동, 강감찬, 김유신. V2, VC2에는 송강호, 남은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홍길동, 강감찬, 김유신, 송강호, 남은희가 합쳐져 있어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VC1하고 VC2하고 두 개를 하나로 합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로 합쳤다. 자, 하나로 합칠 때 어떤 함수를 쓰느냐. 자, 요런 작업을 할 때 1번 인터섹트 있죠. 인터섹트는 교집합을 뽑아라 하는 함수예요. 교집합. 둘 중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만 뽑아라 하는 거라서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 자, 2번 유니온 있죠. 자, 유니온은 합쳐주는 거예요. 원래 저 유니온이라는 말 많이 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유니온 하면 이 두 개를 여러 개를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걸 뭐 유니온 이렇게 하죠. 뭐 사회 봉사단체 중에서도 땡땡땡 유니온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치는 걸 유니온이라 불러요. 마이너스는 차집합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역을 빼, A에서 B를 빼, B에서 A를 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기를 보면 변수 두 개 들어있는 거를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요거는 유니온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빈도를 찾을 때 사용하는 함수는 무엇인가? 자, 빈도라는 거는 몇 번 나왔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죠. 몇 개 있는가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요런 역할을 하는 게 모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다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제 빈도 같은 거 뽑을 때 우리 히스토그램 같은 거 빈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계 분석할 때 요 항목은 몇 건 있고 요 항목은 몇 건 있고 요 항목은 몇 건 있고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죠. 예, 이런 거를 하는 게 빈도를 뽑는 건데 이제 R에서 빈도를 뽑을 때 이게 오해하기 좋은 게 그거 카운트 세는 거니까 카운트겠지라고 2번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카운터라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카운트가 아니고 카운터라는 함수가 따로 있기는 있는데 지금 요 보기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보기에 있는 함수 중에서 빈도를 뽑을 때 사용하는 함수는 바로 테이블이라는 함수입니다. 우리 원래 테이블 이러면 이게 뭐 책상 같은 거 뭐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테이블은 그 테이블이 아니고 그 표 있죠, 표. 표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표에서 데이터가 몇 건 있느냐 뭐 약간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테이블이라는 애가 어떤 단어의 빈도를 쉽게 얘기하면 통계 구할 때 저 테이블 함수 진짜 많이 써요. R에서는 저 테이블 함수가 빈도를 뽑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테이블 함수 굉장히 많이 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8번 문제입니다. 자, 아래 네모칸에 알맞은 명령어를 쓰세요. 해서 VC1에 홍길동, 강감찬, 김유신 이렇게 있습니다. 홍길동, 강감찬, 김유신 이렇게 있는데 자, 네모칸하고 VC1 쳤더니 3이 나왔어요. 데이터가 3건 있다는 뜻이죠. 그죠?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벡터 안에 저 벡터 있잖아요. 벡터 안에 데이터가 몇 건 들어있는가 그거를 카운트를 해달라라는 명령어예요. 자, 정답은 2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그랩은 뭐 골라내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죠? 골라내는 역할을 했었고 NCHAR, 쟤는 어떤 단어에 몇 글자가 들어있는가 글자 수를 이렇게 하는 게 NCHAR이었어요. 그죠? 벡터 뭐 저건 없는 거고 그래서 2번 length 하면요. length는 벡터를 주면은 벡터 안에 데이터 건수가 몇 건이 들어있는가 그게 요 length가 하는 역할이고요. 컬럼 한 개짜리 벡터는 이게 하나로 돼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컬럼 한 개짜리 그게 벡터고 만약에 컬럼이 여러 개 있는 애가 있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표라고 하죠. 이 R이나 파이썬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표를 주고 length를 이렇게 주면 거기에 컬럼이 몇 개냐 요걸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length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벡터를 주면 벡터 안에 데이터가 몇 건 들어있는가 그거 건수 찾아주는 거고 표 데이터 프레임을 주면 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컬럼이 몇 개인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쓰는 근데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잘 하실 거예요.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요 난이도가 상당히 조금 있는 문제인데 자, 다음 중 소문자 A나 소문자 B로 시작하지 않는 단어를 찾는 정규 표현식은 무엇인가? 자,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정규 표현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정규 표현식은 뭐냐면 우리가 줄여서 이제 정규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걸 R이나 파이썬이나 자바나 SQL 같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R 프로그래머 너는 이런 거 가져와라. R 프로그래머 너는 요거 빼고 가져와. 이렇게 이제 뭔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표현을 해버리면 R 프로그램이나 파이썬 프로그램 같은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 용어들이 저게 도대체 사람이 뭘 원하는 거지? 모르겠는데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사람 마음도 잘 모르는데 하물며 컴퓨터가 우리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규칙을 정해 놓은 거예요. 컴퓨터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려면요. 요런 저런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하세요라고 규칙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 규칙이 정규 표현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규칙대로 약간 군대에서 암호 같은 거 쓰듯이 규칙대로 얘기를 딱 하면 컴퓨터가 딱 알아듣고 아, 사람이 이걸 원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자, 규칙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 꺽쇠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캐럿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이게
꼭새 같은 그죠? V 뒤집어 놓은 거. 저거는 무슨 뜻이냐면 시작하는 글자는 이런 뜻이에요. 시작하는 글자 요거 할 때 V 뒤집어 놓은 캐럿 기호를 씁니다. 자, 시작하는 글자 내가 지정하고 싶어요. 그럼 이 캐럿 기호를 써요. 그리고 대괄호 있죠. 대괄호는 이 글자나 저 글자 이런 뜻이에요. 이 글자나 예를 들어서 대괄호 안에 A, B 있었어요. 대괄호 안에 A, B만 썼다 칠게요. 그러면 A나 B 이런 뜻이에요. A나 B. A, B라는 단어가 아니고 A나 B 이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캐럿이라는 글자가 원래 의미는 시작하는 글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요 캐럿이라는 글자가 대괄호 표시 안에 딱 들어가면 의미가 이 글자 빼고 나머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대괄호 밖에 있을 때는 시작하는 글자는 이런 뜻인데 여기에 대괄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요 글자 빼고 그러니까 대괄호 안에 있는 글자 빼고 나머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보면 소문자 A나 소문자 B로 시작하지 않는 단어죠. 다른 얘기하면 시작하는 글자가 소문자 A나 소문자 B가 아닌 거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캐럿 기호 쓰시고요. 그 다음에 A, B 써야 되기 때문에 대괄호 쓰시고 이거 빼고니까 대괄호 안에 캐럿 쓰시고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 같이 자 이거 무조건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캐럿 해서 시작하는 글자 그 다음에 대괄호 하고 대괄호 안에 캐럿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글자 빼고 그 다음에 A, B 있으니까 A, B 빼고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아주 많이 틀리는 그런 문제 유형일 거예요. 그래서 정규식 꼭 기억하시고요. 자, 10번 문제. 명령 헤드 변수명 5에서 숫자 5가 뜻하는 것은 자, 헤드라는 명령어는 어떤 긴 이런 결과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출력을 했을 때 굉장히 길어서 한 화면에 안 나온다 칠게요. 긴 결과가 있는데 그 긴 결과에서 맨 앞에 있죠. 원래 헤드가 머리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몸 보면 윗부분에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5 이렇게 치면 맨 앞에 있는 맨 위에죠. 맨 위에 있는 5개의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 뜻이에요. 헤드,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중에서 맨 앞에 있는 5개의 데이터를 가져와라. 헤드의 반대는 제일 마지막 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테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뭐 몇 개를 가져와라 이럴 때는 테일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정답은 3번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앞에 5개 가져오는 거예요. 5번째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앞에 5개 가져오는 거. 아시겠죠? 자, 아래 빈칸에 알맞은 명령을 쓰세요. 자, 프루트 보니까 1행, 2행이 있고 1열, 2열이 있는데 요게 표죠. 표인데 저 표를 행과 열이 2개 이상 있잖아요. 행도 2개고 열도 2개죠. 열이 2개 이상 있기 때문에 얘는 표입니다. 이 표를 아래서는 매트릭스 한국말로 바꾸면 행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행렬을 만들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행렬을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엑셀이나 이런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처리를 하겠지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렬 만드는 명령어를 알고 있는가. 자, 행렬 만드는 명령어는 매트릭스라는 명령어입니다. 매트릭스. 자, 보기에서 매트릭스가 있는 게 3번, 4번이 매트릭스가 있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매트릭스 안에 우리가 여러 건 넣을 때는 반드시 C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C 해가지고 벡터로. 근데 그냥 그렇게만 넣어주면 한 줄로 쭉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은 총 2개야 라고. 그래서 nrow 2 있죠. 저게 행이 2개야 이 뜻이에요. 행이 2개야. 그래서 지금 프루트 같은 형태로 만들려면 행이 2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매트릭스라는 명령어 그리고 매트릭스 만들 때 C 해서 벡터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nrow 써서 행은 몇 개야 이렇게 적어주는. 참고로 nrow 말고 ncol도 있어요. 컬럼의 개수를 지정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는 nrow 행의 수를 물어본 내용이에요. 자, 정답 4번이고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KONLP 패키지에서 명사만 추출하는 함수 이름은 무엇인가? 자, KONLP 패키지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R 프로그램 안에 한글 텍스트 분석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한글 분석할 때. 그래서 한글 파일 불러와 가지고 여기서 뭐 명사 골라내라, 동사 골라내라, 형용사 골라내라 뭐 이런 이제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명사만 추출하는, 명사는 나운스죠. 그죠? 그래서 추출하는 건 extract죠. 그래서 명사만 추출하는 함수는 extract noun이라고 2번입니다. 참고로 1번 use 세종 DIC는 이제 R 프로그램한테 한글 분석을 할 때 한글이 들어가 있는 사전을 줘야 돼요. 그래야 R 프로그램이 이게 무슨 글자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중에 세종사전, 리아사전, 우리말쌈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1번 보기는 세종사전을 지정하는 명령어예요. 3번 보기는 유니크 있죠. 유니크는 중복된 값 다 빼버리고 유일한 값만 뽑아내라 이런 뜻이고요. 4번에 L apply 있죠. 저건 apply라고 집계하는 건데 집계한 결과를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 보기 설명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셔도 되는데 계속 이제 R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이 말이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정답은 2번 extract noun 명사만 추출하는 함수였습니다. 자, 문제 13번 다음 중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불러오는 명령은 무엇인가? 자, 비정형과 정형이 있어요. 근데 비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없는 거 있죠. 컬럼이라고 부르죠. 우리 컬럼이 딱딱딱딱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정형이라고 부르고요. 컬럼 없이 그냥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줄로만 되어 있는 게 비정형이에요. 요 중에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불러오는 명령은 뭔가? 자, 라인이 여러 개 있어서 이 여러 개의 라인을 한꺼번에 불러와라 라고 하는 게 read lines. 자, 중요한 거는 read line이 아니에요. 여러 줄이고요. 명령어에 자, 정답은 보기 3번입니다. 근데 명령어에 lines의 L이 대문자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문자입니다. 소문자 아니에요. 이 명령어 좀 특이하죠. R이나 파이썬 명령어들을 쭉 보시면 대문자하고 소문자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이런 명령어들이 꽤 있습니다. 대소문자가 막 섞여 있어요. 이제 그때 대문자, 소문자를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돼요. 시험도 그렇고 나중에 직접 작업하실 때 대문자, 소문자가 틀리면 바로 에러 떠버리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 read lines였습니다. 자, 문제 14번 다음 중 단어나 문장의 글자 수를 찾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무엇인가? 자, 이전 문제 풀이할 때 요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단어가 문장이 딱 왔을 때 요게 몇 글자다 요거 찾아주는 함수가 NCHAR이었죠. N은 넘버고요. CHAR은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자, 2번은 그래프 우리가 준 조건을 뽑아내는 애죠. 3번은 유니크 중복된 값을 제거해라 그 뜻이었죠. 4번은 랭스는 벡터를 주면은 벡터 안에 데이터가 총 몇 건 있는가 건수 보여주는 거고 표를 주면은 컬럼 개수가 몇 개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은 1번 N 캐릭터였습니다. 자, 15번 문제 아래 그림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명령은 무엇인가? 자, str2 변수에 새우깡도 생선인가? 라는 아주 오묘한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파란색 네모칸 밑에 보니까 새우도 생선인가? 자, 새우깡이 새우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네모칸 안에는 무언가를 바꾸는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꾸는 함수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꿀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보기의 정답은 4번. 바꿀 때 우리가 보통 이제 replace 같은 거를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쟤는 replace로 바꿀 때는 문법이 안 맞아요. 문법이 안 맞아서 str replace all이라는 함수가 처음에 데이터 주고 그 다음에 변경 전 데이터 그 다음에 변경 후 데이터 그래서 새우깡이 나오면 새우로 바꾸어라 이렇게 코드를 주는 게 저 문법에 맞는 게 str replace all이고 참고로 str replace all은
string r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야만 쓸 수 있는 명령어예요. 자, 보기 1번의 필터는 걸러내는 거였고 우리 배웠죠. str split은 특정 글자나 기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를 얘기해요. 리플레이스도 바꾸는 거긴 한데 문법이 전문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6번 문제. 다음 중 R에서 패키지를 설치하는 명령어는 무엇인가? 패키지는 어떤 우리 핸드폰으로 치면 앱 같이 어떤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해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쓰려면 핸드폰 안에 앱을 깔아야 되죠. 앱을 설치해가지고 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자, R이라는 프로그램도 R 프로그램, 커다란 프로그램 안에 앱처럼 작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추가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요때 추가해서 쓰는 명령어가 install.packages라는 명령어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요거를 pip 명령어를 쓰죠. 파이썬 인스톨러 프로그램. 근데 R에서는 install.packages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17번 문제. SUV STR 751023의 3,4를 실행할 때 출력되는 이거는 저 함수를 정확하게 모르면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죠. 그죠? 자, SUV STR은 뭐냐면 서브스트링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서브스트링이라는 함수가 따로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보다 얘를 많이 써서 SUV STR을 그냥 서브스트링 뭐 아니면 서브스터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주어진 글자, 자, 숫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글자입니다. 주어진 문장이나 글자에서 몇 번째 자리부터 몇 글자 잘라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조회를 하시면 이제 1023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함수나 프로그램 언어마다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거는 몇 번째 자리부터 몇 글자를 잘라라 이게 있고요. 어떤 거는 몇 번째 자리부터 몇 번째 자리까지 잘라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마다 비슷한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18번 문제. 다음 중 아래서 설치된 패키지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행하는 명령어는 무엇인가? 우리 핸드폰에 어떤 기능을 쓰려면 앱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앱을 설치하고 나서 그거 쓰려면 손가락으로 쿵 눌러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죠. 실행을 하는 명령어는 무엇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R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 명령어는 install.packages. 설치된 패키지를 실행하는 명령어는 라이브러리. 원래 라이브러리가 도서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라이브러리 하면 설치된 명령어를 실행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실행하는 게 import 이거죠. 불러오는 기능 import. 저건 파이썬이고요.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은 2번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자, 19번 문제. 아래의 그림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명령어는 보니까 빈칸에 커피가 있고요. 좋아하세요 이게 있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커피 따로 좋아하세요 따로였는데 요거를 하나로 합쳤죠. 커피 좋아하세요 한 문장으로 합쳤잖아요. 즉 여러 개의 단어를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주는 명령어는 무언가? 요걸 물어보는 게 19번 문제고요. 정답은 4번 페이스트. 우리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줄 아시죠? 카피 복사, 페이스트 붙여넣기. 페이스트는 붙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두 개만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단어가 있어도 한 문장으로 합쳐줍니다. 정답은 4번 페이스트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아래 빈칸에 알맞은 명령어를 쓰세요 해서 구매 정보 테이블 있습니다. NO 컬럼이 있고 네임 컬럼이 있고 QTY 컬럼이 있는데 지금 잘 보면 출력 결과를 보니까 컬럼은 네임하고 QTY에 돼 있어요. 자, 컬럼이 2번하고 3번. 그죠? 그다음에 행은 보니까 1번하고 3번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괄호 안에 조회하고 싶은 행 번호, 컬럼 번호를 써야 되는데 이게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행 번호도 2개 있고 컬럼 번호도 2개 있어요. 자, 요때 2개니까 1개 이상이면 요거 쓸 때는 C 해가지고 벡터로 묶어서 주셔야 돼요. 행 번호도 C 해가지고 행 번호가 1번, 3번이죠. 1, 3. 그 다음에 열 번호가 2번, 3번 열이죠. NO 컬럼이 1번 열, 네임 컬럼이 2번 열, QTY 컬럼이 3번 열이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앞에가 1,3이 행번호고요. 뒤에 2,3이 열 번호입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였어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분석 실무 활용 능력을 기출문제 풀이를 좀 해드렸습니다. 워낙에 빅데이터 관련된 자격증도 많고 이런 능력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이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